안녕하세요. 이번 그 심화 강좌는 다들 이 생리학부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도를 4권부터 나가겠습니다. 4권부터 순서대로 4, 5, 6권 그리고 1, 2, 3권 나가면 되겠네. 아니다. 3권이 유전이잖아. 그럼 되겠다. 1, 2, 3, 4, 5, 6 그리고 1, 2, 3 나갑시다. 그리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들도 가끔 풀어보는데 이게 또 뭐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가 봐.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우리 문제만 풀려고 하다가 이왕 푸는 김에 교재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미트나 피트 기출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것들만 봅시다. 보고 이제 특히 자료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는 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객관식 문제에는 적합한데 주관식 문제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이 페이지 뭐 따로 뭐 오리엔테이션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수업은 제가 토요일 날 하루 하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1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다들 저녁에 너무 지체하더라고. 그래서 토요일은 3시부터 시간 선전 나가는 건 9시였나? 한 10시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좀 저녁에 자고 쉬고 9시부터 합시다. 해서 9시부터 1시까지 두 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주만 일요일 날은 휴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개념에 대한 것들이라 각자가 개념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대한 것은 동물 세포의 경우에 두 세포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간극 연접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 연접을 통해서 직접 신호 분자나 혹은 이온과 같은 것들이 직접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현재는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고, 식물은 신호 전달이 이루어질 때 두 세포 간에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나 혹은 막의 당단백질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을 접촉의존성 신호 전달이라 하고, 접촉의존성 신호 전달이나 혹은 간극 연접을 통한 신호 전달은 양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C부터는 이제 분비세포가 물질을 분비하게 되면 분비된 물질이 표적세포에 작용을 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신호분자가 신호전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세포가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져야만 되겠지, 그지? 수용체가 없는 세포는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세포란 단어는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이다는 뜻이 됩니다. C와 D의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에서 분비가 된 신호분자가 조직액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C와 D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같은 기관 내에서만 작용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국소 분비 조절 인자라 하고, 국소 분비 조절 인자는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자신이 분비한 신호분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자가 분비 조절 인자라 하고, 분비한 세포와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가 서로 종류가 다를 때 이것을 척분비 인자라 합니다. 자가 분비와 척분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인자가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자가 분비로만 작용하고, 어떤 물질은 척분비로만 작용하고, 어떤 물질은 자가 분비와 척분비로 함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인 경우에도 자가 분비에 대한 능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 얘는 분비하는 분비세포가 신경세포가 되고, 이 신경세포가
세포 간 연접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 이때 이제 이 세포 간 연접을 통해서 연결이 될 때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물질은 수기용체를 가지는 인접한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분비되는 신호분자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서 다른 부위에는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접한 부위에만 작용할 수 있을 때 이때 이것을 시냅스 전달이라 하고, 여기 이 공간을 시냅스라 하는 것이고, 분비하는 신호분자는 신경전달 물질이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분비세포가 물질을 신호분자를 분비했었을 때 이 신호분자가 얘는 이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F와 G의 특징은 신호분자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한다. 따라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체만 가지고 있다라면 몸 어디에 있든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CD와 FG에 대한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세포의 기원 자체가 상피에서 기원되게 되면 이것을 내분비세포라 하고, 이때 분비되는 신호분자를 호르몬이라 합니다. F와 G의 차이점은 분비세포의 차이점입니다. 분비세포가 상피 기원이면 얘를 내분비세포라 하고, 분비세포가 신경세포가 되게 되면 이것을 신경호르몬이라 합니다. 신경호르몬은 넓은 범주에서 예전에는 호르몬으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E에 대한 체제와 여기는 이 F와 G에 대한 체제에서의 차이점은 이제 항상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이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이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대해서 반할 수 있는 반대의 힘을 생성해야지만 나는 원래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것을 인지를 했으면 반응할 수 있는 세포들을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때 자극을 인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세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호를 제공해 줘야 될 것이고, 이때 신호를 제공해 줄 때 여기에 있는 신호를 주는 것과 신호를 받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세포가 이 세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가 분비한 물질이 혈류를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해서 표적세포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포가 길이가 길게 신장이 되어 가지고 직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체제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항상성 조절이 될 것이고, 얘는 세포의 축삭이 길게 뻗어 가지고 원하는 곳에 도달되어 있고, 여기 직접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시냅 전달이 될 것입니다. 되겠지? 그림 1-2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촉 의존성 신호 전달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이 초파리에서 신경세포의 분화 과정에 대한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면 모르겠는데 주관식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가 배당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모델로서 많이 인용이 되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초파리의 특징은 상피세포에서 예정 상피에서 신경세포가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신경세포가 하나가 분화가 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상피세포들의 신경세포로의 분화는 막아주게 됩니다. 이때 막아줄 때 이제 관여하는 신호가 델타가 관여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수용체가 노치가 이제 수용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게 되면 노치의 발현은 억제가 되게 되고, 대신 델타의 발현이 촉진되게 됩니다. 델타가 이제 이 노치와 결합을 하게 되면 노치는 또 델타에 대한 발현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와 노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었다. 분화가 되면 델타가 발현되게 된다. 델타가 발현되면 무엇은 발현을 막아버린다. 노치는 발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얘가 자극을 줘가지고 노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노치는 델타의 발현을 막아가지고 얘가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전달을 접촉의존성 신호전달이라 한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대표적인 국소 분비 조절 인자에 대한 것은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것은 각자가 한 번씩 읽어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 나중에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표의 이제 그림 1-3호의 경우에는 국소 조절 인자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대사 과정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모델로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성되는 물질들을 전체를 함께 일컬어서 에이코사노이드라 합니다. 이 에이코사노이드는 지용성 물질이지만 이들에 대한 수용체는 세포막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어떤 우리가 생물을 공부할 때 생물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이론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만 돼, 이 생각만 버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 교육론에서 하겠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 가지고 생물 교육론에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5개념에 대한 것 아닌가? 이제 다른 교과는 5개념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물리라든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 그렇게 5개념에 대한 것이 심하지 않더란 얘기지. 물리나 화학과 생물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물리와 이제 생물을 비교를 하면 되지. 물리는 그들은 제1 문법이 뭐냐 그러면 이것과 저것을 관찰하니까 이렇게 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무엇을 찾는 거야? 많은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잖아. 이것이 뭐가 되게 돼? 법칙이 되는 것이지, 법칙. 그래서 이 법칙을 내가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미지의 현상에 대해서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추론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 물론 이제 걔네들도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지.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예외를 하는 것이지, 예외.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물리에서의 제1 문법은 이것과 저것이 어떤 것이 같더라 인 것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이것과 저것을 살필 때 무엇을 먼저 살피겠어? 같은 것을 먼저 살피겠지. 근데 생물에서의 제1문법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알겠지? 생물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것도 살펴야 되고 저것도 살펴야 되지.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해?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시각 자체가 물리하고는 정반대지. 물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지. 나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지. 다른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 이 현상과 저 현상은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다르더라를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과 저것에서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끄도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생물학에서 5개념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인 뭐가 이제 과일반화에 대한 오류이다 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물리적인 습성, 원래 이제 과학의 시작은 물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저급한 물리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5개념을 만들더란 얘기지. 이제 이해가 됐어? 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또 하나가 직관적인 오류, 관념적인 생각, 뭐를 가지고 이제 항상 예를 들어줘. 라마르크, 다윈, 그지? 라마르크처럼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들이야? 이해가 됐어? 그때 행했던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다윈이 이 시대 사람 아니잖아. 그지? 근데 다윈이 그때 그 시대에도 이미 뭐가 이제 정립이 되었다고. 과학적인 추론에 대한 것은 정립이 되었단 말이지.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생물인데도 아직까지 뭘 하고 있다고? 관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직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보고 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아, 내 생각은 왠지 이럴 것 같아. 질문에 제발 그 말 하지 말겠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지 말겠지. 그게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5개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론에서 배울 때 그거 하지 말자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라고 배우는데 내가 하고 있어. 이해가 돼? 그잖아. 내가 배울 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사고 과정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발달 과정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와 같은 전철은 밟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잖아. 내가 사고를 교정해주게 되고 생물은 이렇게 해야 돼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이제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런 오류들을 범하더란 얘기지. 그걸 이제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니들이 먼저 이제 이들에 대한 습성을 알고 가가지고 하지 말도록 만들어줘 아니야? 그게 내가 교육론을 배우는 목적 아니야? 단지 임용에 붙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이걸 목적으로 내가 배우는데 내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나는 이미 그 관념적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아직도. 근데 어떻게 내가 학생들에게 관념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앞으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왠지 그럴 것 같아. 우리 그 말 하지 말자, 알겠지? 내 생각은 이래요. 그 말 하지 말자. 우리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또 하나, 생물과 물리의 차이점은, 물리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현상이 있으면 인풋을 알고 있어.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아웃풋을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과목이 알겠지. 이걸 이론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물리는 실험학보다 뭐가 발달되어 있어? 이론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요즘 이제 발달되는 물리학이 이제 현대 물리학이잖아. 현대 물리학은 실험학이단 말이지. 걔네들 감당 안 되잖아. 왜?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걔네들은 주된 논리가 뭐라고?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 그래서 뭐를 만든 거야? 법칙을 만든 것이잖아. 그럼 걔네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현대 물리가 힘든 거야, 알겠지? 근데 생물은 원래부터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이 아니야. 그럼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물리는 우리보다 급수가 떨어진다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다양성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학문의 시작이 다양성이야, 알겠지? 보니까 이놈은 세포벽이 있네? 이놈은 세포벽이 없네?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이게 생물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회귀되어야 돼? 저급하게. 우리는 너무나 고급한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게 생물의 특징이라는 얘기지. 근데 왜 같은 것을 왜 찾아? 이해가 됐어? 우리는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인지하기 위해서? 얘와 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지. 알겠죠? 사고부터 바꿔. 우리는 다른 걸 찾는 거야. 얘는 이렇네. 쟤는 저렇네. 그래서 다르네. 그래서 생긴 것도 다르고 생긴 현상도 다르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적합하고 쟤는 저기에 적합하네. 이해가 됐어?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를 올라가. 23BP제 농도가 증가가 돼.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대한 산소 친화력이 떨어져.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라마가 나와. 라마는 고산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에 산소 친화력이 증가된대.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어떻게 돼. 걔는 걔고 나는 나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얘가 이제 저지대 살다가 고산지대도 가겠지? 고산지대 가면 또 맞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알겠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는 어디에 살도록 만든 거야? 저지대에 살도록 만든 거야, 알겠지? 저지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23BP제 농도를 높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주신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 몸을 이끌고 내가 고산지대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불편한 것이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그냥 내팽개쳤으면 나는 고산지대에 영원히 못 가겠지. 근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야.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라고?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켜가지고 극복하란 거지. 이제 이해가 돼? 나는 저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저지대에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저지대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근데 라마는 창조할 때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고산지대에서 만들어주신다 얘기지. 그럼 얘는 고산지대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산지대에 잘 살게끔 뭘 했다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크게 만들어줬다고. 그럼 나는 생각할 때 왜 둘이가 안 같아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라마는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잘 사는가 보다.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고산지대에는 적합하지 않는가 보다 인 거지. 근데 어쨌든 살고 싶어. 그분은 그것도 허용해 주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 했다고? 적혈구의 수를 늘려가지고 살아란 것이지. 대신 비용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이 뭐가 되게 돼? 심장에 대한 박동력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게 돼? 고산지대 가서 연습하는 거지. 왜? 거기서 오랫동안 연습하게 되면 심장벽도 두꺼워지게 되고 심근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 수도 증가되게 되고 심장에 대한 능력이 강화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 뛰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뛰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뭔가 스토리가 이해가 좀 돼?
이게 생물이라고. 생물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동물에서 배울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수용체가 어디에 있다? 세포 내에 있다. 관찰 사실이지, 그지? 그걸 가지고 스테로이드이면 무조건 세포 내에 있어야만 돼.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야? 그분 마음인 거지. 그분이 생물을 만들 때 얘는 그냥 안에 두고 싶어, 안에 두는 거지. 근데 막에 두고 싶어, 막에 두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왜 왈가왈부를 해? 내 말 이해가 됐어? 예를 들었어, 이제. 그럼 동물학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더라. 식물 호르몬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네? 세포 내에 있겠네. 그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게 뭐지? 직관적 오류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어?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인데 얘는 수용체 어디에 있어? 세포막에 있어, 알겠지? 여기다 대고 세포막에 있다고 책에 나와 있어. 근데 또 의심을 해. 왜 이렇게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그분이 그냥 식물은 브라시노스테로이드에 대한 수용체를 어디다 만드신 거야? 세포막에 만드신 거야, 알겠지? 근데 왜 그걸 따져? 정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망각의 샘물을 바로 먹지 말고 꼭 물어보고 맛이 알겠지? 왜 우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는데 왜 식물은 세포막에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물리는 이론학이 발달된 거고 우리는 뭐지? 관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문법 자체가 틀리잖아. 이것과 저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다르더라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 알겠지? 생물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알겠지? 물론 생각을 해야 돼. 뭐 이것과 저것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런 생물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알겠지? 왠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왠지 세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분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라면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또 예를 들게 되면 고래와 물개는 물속에 잠수하니까 미오글로빈이 많다 그랬어. 일주일 지나니까 질문이 들어와. 왜 얘네들은 헤모글로빈이 적냐고. 내가 언제 헤모글로빈 썼다 그랬어? 미오글로빈이 많다 그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냐면 이미 그나마 이제 생물학과 4년 다니다 보니까 문법에는 익숙해져 있는 거지. 계속 보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된 거지, 무의식 속에서. 그럼 미오글로빈이 많다. 습관적으로 무엇과 비교를 해버리는 거야? 헤모글로빈과 비교가 되는가 보다. 지 생각인 거지. 이해가 됐어? 이때 미오글로빈이 많다는 비교 대상이 뭐지? 봐. 이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불충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아가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기본할 때 내가 했던 얘기가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는 게 독이고 모르면 힘이 없는 거지. 답안을 작성할 때 너무 많이 알면 너무 독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답안을 적어내는 거지. 모르면 힘이 없어서 아예 적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 독이 돼서 떨어지는 거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볼 때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 공부해도 떨어져. 공부를 안 해도 떨어져. 안 하면 힘이 없어서 적을 수가 없어. 그럼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져. 아는 만큼 뭐가 됐기 때문에? 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약이 되어야 되고 알면 아는 만큼 힘이 생겨야 돼.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스스로. 그래서 아는 것이 독이 되게 되면 물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급수가 낮은 거야, 알겠지? 걔는 아는 만큼 그게 힘이 되는 거야, 그냥. 독이 없는 거지, 걔는. 근데 우리는 알면 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강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전부 다 독만 쌓이니까 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장 기본적인 생물에 대한 습성을 모르고 있고 가장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등한시하니까
나아가 본들 계속 톡밖에 안 쌓이는 것이지. 이해가 돼? 그래서 미오글로빈의 양이 많다, 함량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육상 포유동물이잖아. 이건 강구한다는 얘기지, 내가. 이해가 됐어? 뭐를 바꾼 거야? 대상을 바꾸는 거지. 매일 대상을 바꿔. 그리고 이해 안 된다고 맨날 투정해.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성게를 배워. 그럼 개구리를 이제 먼저 하니까 개구리를 먼저 배웠어. 베타카테닌 열심히 외운 거지. 등 쪽을 결정하더라. 그지? 이제 성게를 봤는데 혼자 이제 강의 안 해주니까 발생학적 뒤진 거야. 공부하다 보니까 얘는 베타카테닌 나오는데 왜 갑자기 중배엽도 나오고 왜 내 배에 왜 나와? 인 거지. 네가 베타카테닌은 등 쪽이라며. 근데 얘는 갑자기 왜 베타카테닌이 중배엽을 결정하냐고. 걔는 뭐를 잊어버린 거야. 꾀구리는 꾀구리고 성게는 성게고 둘 다 똑같으면 왜 다르게 생겨야 돼? 꾀구리가 성게처럼 생겨야지. 아니면 성게가 꾀구리처럼 생기든지. 이게 이제 몸에 안 배어있는 거지. 아직까지 뭐를 못 버린 거야. 그 저급한 물리에 대한 사고를 못 버린 거지. 이름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뭐를 생각하느냐면 같아야 된다 생각. 같아야 된다. 그 빨리 버려 알겠지.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 관찰해 보니까 뭐더라. 다르더라 인 거지. 다르더라. 알겠지. 세상은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 다르더라 알겠지. 내가 처음 이제 여기 2000년에 강의를 하러 올 때 교육학 선생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면접을 봤어. 나에게 묻더라고. 생물이 뭐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지는 교육학이고 나는 생물학이고 지는 석사 출신이고 그때까지 나는 그 박사까지 했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는 너무 짜증나지만 나이도 내보다 훨씬 많으니까 내가 생물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래. 근데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았어요? 좀 미친놈이라고. 전공이 철학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하나인 거지.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저급한 거지.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생물학이 왜 생겼어?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생물학을 왜 해야 되냐고. 그냥 물리학과에 있으면 되지. 우리가 화학과에 있으면 되지. 생물은 화학인데. 왜 화학과에서 분리되어서 생물학을 왜 만드냐고 우리가. 이해가 됐어? 내 말이 감이 왔어? 다르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단 말이지. 근데 뭘 하나로 뭘 얘기를 해. 그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지. 뭔가 자꾸 같아야만 된다. 그 어떤 강박관념, 잘못된 인식, 빨리 버려 알겠지? 우리는 같은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걸 배우는 거지, 다른 것.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매일 같은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알면 알수록 뭐가 되게 돼? 독이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거부터 한번 바꿔봐. 그럼 제가 볼 때 굉장히 생물학적인 어떤 성취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수업 안 들어도 될 만큼의 생물학적인 지식은 다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나는 또 지식을 더 배워야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과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봐봐. 쟤는 생물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보라고. 쟤는 똑같은 내용인데 나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었는데 쟤는 저렇게 강의를 하고 있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쟤는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렇게 해도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인 것이지. 쟤 내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네. 또 자판기 뭐라지 자판기가 아니고 키보드를 두드려 가지고 또 적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같이 늙어간 처지에 좀 이해 좀 해줘. 그지?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글을 적는 거지.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니는 다르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지.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쟤는 또 다르게 읽네.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알겠지.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같으니까 내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근데 다른데 내가 미처 못 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물은 좀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부터 바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부터
내 얘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다양성부터 먼저 배워. 알겠지? 세상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배워. 알겠지? 아, 나는 이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느껴졌다. 근데 내 친구는 다르게 느끼더란 거지. 그것부터 먼저 배워.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이렇게만 봐야 돼가 아니고. 알겠지?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지. 하나가 딱 정해지니까 그렇게만 봐야 되는 것이지. 근데 다양성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부터 먼저 배우라고. 그래야지만 책에 대한 것이 오해가 안 생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 말이 그냥 우왕좌왕해서 이 주대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지? 내 나름대로의 기준, 가치가 명확해야지만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요즘은 사학자들이 조금 다른 평을 한다 하더라고. 그 황희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성에 대한 어떤 그 일대기에 대한 것은 왜곡된 것이 많다 하더라고. 나는 모르겠고, 거기 소설책에 나오는 그 황희정성에 대한 얘기만 본다라면 마누라 말도 맞고 며느리 말도 맞고 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알겠지? 네 말만 맞아가 아니고 두 사람 말이 모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저급한 물리는 한 사람 말만 맞은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고. 그게 다양성이잖아. 그렇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것에서만 그치면 돼. 이것은 그냥 이것이야.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어. 여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 알겠지? 그냥 얘는 얘야, 쟤는 쟤고 계속 모아. 지식이 습득이 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인식 다 해줘. 알겠지? 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못 믿어.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다 소팅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편집도 해야 되고 여기서 분석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왜? 못 믿으니까. 내가 내 머리를 믿는데 왜 해? 나는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냥 집어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해. 알겠죠? 그 정도 능력은 다 갖추고 있다고. 근데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냐고. 이해가 됐어? 그냥 여기는 이것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다른 파트 보면 그럼 또 집어넣으면 돼. 굳이 섞어주지 마. 알겠지? 지가 알아서 다 해. 근데 밖에서 왜 이것을 내가 통제를 왜 하냐고. 밖에서 통제한다는 얘기가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나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오개념이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조금 감이 왔어? 생물은 첫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그냥 얘는 얘, 쟤는 쟤 대신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명확히. 하나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발생을 할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냥 어떤 학습에 의한 어떤 조금 반사인 거지.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몸통만 딱 보는 거지. 그냥 습관에 배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분명히 책에서는 깨구리라 적혀 있는데 깨구리라는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거지. 그냥 책에는 분명히 성계라고 적혀 있는데 성계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거지. 얼마만큼 인식이 안 되면 그 용어를 책 보면 재미있어요. 다른 파트는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발생 파트에는 그림 넘버 밑에다가 다 뭐를 붙여놨냐면 깨구리는 깨구리 사진을 딱 붙여놨어. 얘는 깨구리다 깨구리. 제발 깨구리다 깨구리. 알겠지? 다른 거 아니고 깨구리야 깨구리. 알겠지? 성게는 성게 딱 사진 붙여놨어. 얘는 성게에 대한 얘기야. 제발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그 말이. 알겠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생물학을 공부할 자세가 다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처럼 정립이 되거나 화학처럼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리 화학적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생물은 생물인데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얘는 사람이야, 얘는 성게야, 얘는 깨구리야.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얘는 동물세포고 얘는 식물세포고. 그렇지 않아? 얘는 동물세포에서 배운 걸 왜 식물세포에다 왜 끌고 가? 동물에서 배운 걸 왜 식물에다 왜 끌고 가?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곰팡이는 곰팡이고 나는 나고 걔는 걔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왜 자꾸 섞으려고 그래? 나하고 걔하고 똑같으면 내가 걔지 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그걸 인식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더하지 마. 그냥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오늘부터 계속 연습을 해봐. 그럼 생물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갑자기 이제 지금 머리가 맑아질 수도 있어. 왜? 이미 지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이게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 지금부터라도 할 때 욕심내지 마.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합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은 생물은 이제 시작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너무 많아. 제발 물음표는 그냥 물음표대로 가자 우리. 제발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그렇게 불안해?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 모르는 걸 뭐 어떡하냐고. 물리가 아니잖아. 걔는 하나의 인풋이면 무조건 하나의 아웃풋이라니까. 그래서 물음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하는 애들이 너무나 고집도 세고 걔네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세상에 이제 풀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 너무 이제 뭐지 좀 갑자기 언어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지? 너무 교만한 거지 그거는. 지들이 하는 학문 자체가 너무나 저급한 가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수시로 다 풀 것 같으면 지가 신이지 인간이야? 알겠죠? 지들이 하는 것이 맨날 고만고만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거지. 다 풀어낸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란 얘기지. 못 푸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 머리로 풀 수 없으니까 뭘 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고. 얘네들처럼 교만하지 않다고 알겠지? 이해가 됐어? 그거부터 바꿔. 그래서 물음표는 그냥 물음표야. 아직은 안 밝혀졌는가 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 자리에서 이 물음표를 왜 해결하려고 들어? 근데 나는 이 물음표만 보면 미치겠어. 해결하고 싶었어. 뭘 하면 돼? 그렇지, 진로 바꿔. 여기는 이 자리, 이거 하는 자리 아니야, 알겠지? 진로 바꾸면 되지. 대학원 가가지고 그 방 찾아가.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물음표 해결해, 알겠지? 그리고 책에다 기록을 해도. 왜? 그게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자리 왜 왔어? 이 자리는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잖아. 선생은 이거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물음표 해결하는 자리가 선생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건 대학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들어? 맞지 않아? 우리가 일의 선우만 정하면 이런 절반은 해결한 거라고. 선우를 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뜻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 안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성사가 되겠어?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알면 이미 이런 절반은 해결됐다고. 그만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마 알겠지? 앞으로 책을 봤는데 물음표가 있으면 그냥 물음표 끝이야 알겠지? 됐어? 응. 뭐 하다가 이게 왔지? 에이코사노이드? 그 지용성이면 무조건 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제발 무조건 없어 알겠지? 무조건 없다. 그리고 모두는 없다. 생물에서 모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막지질이 포스폴리파제 A2, 포스폴리파제 A1, A2는 세포학을 먼저 안 하면 이게 문제네. 여기 이제 인산에 대한 부형머리가 있으면 간단하게만 하고 나중에 세포학 할 때 다시 구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제 무수결합이 2개가 있는 것이지. 아니다. 참 많은데.
첫날 또 대충 한다고 짜증낼 거 아니야. 전형적인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이지. 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의 인지질의 경우에 무수결합은 여기도 에스터니까 무수결합.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무수결합이고 여기도 무수결합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수결합들을 가수분해하는 것들은 다 가수분해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 가수분해를 할 때 여기는 이 에스터를 가수분해할 때 관여하는 효소를 포스포리파제 A라 하고 얘를 1, 얘를 2라 합니다. 여기를 가수분해하는 것을 포스포리파제 C라 합니다. 여기를 가수분해하는 것을 포스포리파제 D라 합니다. 포스포리파제 A가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얘는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방산과 그리고 지방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라이시스가 한번 일어난 것이라 해서 리소인지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리소인지질, 나머지가 리소인지질, 얘는 지방산. 포스포리파제 A2니까 여기를 잘라줘. 마찬가지 얘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것은 리소인지질을 하면 됩니다. 리소인지질도 신호분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포리파제 A2가 이거 잘라주게 되면 이때 이제 생성이 되는 지방산이 18탄소화 막지질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18탄소화물과 20탄소화물의 지방산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18탄소화물 중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은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을 많이 이용을 하지, 그지? 20탄소화물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중결합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아라키돈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포화 지방산은 18탄소화물이면 뭐지? 스테아르산. 20탄소화물이면 아라키드산. 설마 처음 듣지는 않겠지? 이렇게 이제 뭐를 두려워하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분명히 배웠는데 잊혀진다는 걸 두려워하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잊혀진다는 걸 두려워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를 두려워하니까 매일 하는 것이 이해하려고만 노력한다는 얘기지. 쓸데없는 시간만 투자하는 거야. 알겠지?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라고. 계속 보게 된다는 얘기지. 계속 보면 볼수록 나중에 이해력은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 문장 붙잡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 보고 내일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물은 계속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계속 사고하려고 하는 것이 생물이 아니라고. 한 페이지 1시간 이상 보면 안 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페이지 펴놔놓고 10분 이상 볼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가 보다. 근데 그런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왜? 최근 관찰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네? 신기하네.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거 또 봐. 또 보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가 보네? 또 넘어가. 계속 하다 보면 10번, 20번 보면 그때서 얘가 다 알아서 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렇구나. 이거지. 이해가 됐어?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까지 내버려둬. 알겠지? 굳이 여기에서 강제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가 보네. 넘어가. 또 이런가 보네. 넘어가. 알겠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하고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라고. 되겠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스테아르산이나 뭐 아라키드산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저렇게 열렸냐고? 그 마음이 모여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는 얘기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정해? 나는 중요하고 지나가는 개미는 안 중요해? 똑같은 사고 아니야? 맞지? 내 친구는 중요하고 다른 애들은 안 중요해. 그래서 패버리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지? 최소한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데 얘는 중요하고 쟤는 안 중요하고 쟤는 시험 문제 나와 쟤는 안 나와. 나부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겠어? 맞잖아. 내부터 그렇잖아. 내부터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해주세요. 여기 왜 왔어? 점쟁이 나가면 되지. 나 점쟁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대신 학문도 어떤 유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은 있는 것이지. 요즘 시대의 생물학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취급하더라인 것이지. 그건 그 학문에 대한 유행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됐어? 왜?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은 있을 거 아니야. 그 성향은 내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성향을 알아가는 것이지. 얘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요해. 쟤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알겠지. 내 말, 좀 이해가 됐어? 생각부터 바꾸자고.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책만 많이 읽고 내용만 많이 안다라면, 그러면 열심히,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누구나 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특히 이제 좀 준비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뭔가가 미스가 났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생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 생물은 중학교과 과정만 이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생물은 이해 못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되겠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은. 여기 20탄소화물인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라키돈산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 흔히 COX라 하는 것이지. COX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트롬복산 등으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이 COX에 대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COX를 저해하는 것. 아스피린이 있죠, 그죠? 아스피린은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항염증제로 이용되고 통증 완화제로 이용되는 약제입니다. 원리는 아스피린이 COX를 저해를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막아주게 됩니다. 리포옥시게나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류코트리엔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것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은 참고하면 되고, 특히 이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은 국소 조절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마다 작용하는 형태에 대한 것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은 다른 호르몬들처럼 일반화시켜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일 뿐더러 어떤 종류가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겠지. 프로스타글란딘은 면역계에서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통증을 유발할 때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이 염증에 대한 것을 막고 통증에 대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국소 조절자로서 면역 촉진 인자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계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의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했었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만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또 프로스타글란딘이지. 얘는 태반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에 작용을 해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프로스타글란딘은 여러 가지 기관계에 작용을 하는 국소 조절 인자이고 그리고 정액을 통해서도 분비가 되게 됩니다. 정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것은 자궁 수축을 통해 가지고 정액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는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페이지에 그림 1-4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모식에 대한 것이니까 결국은 자극에 대해서 나는 반응한다. 이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기까지의 경로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극은 어떤 체제의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우리가 자극이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항상성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항상성에 대한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항상성이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체제를 자신의 체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항상성에 대한 것이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스템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은 능력은 가지고는 있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현재 이 시간에도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성을 가진다인데 완벽한 항상성은 아니다인 것이지. 이 말 어감이 느껴져? 항상성은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완벽하지 않다, 알겠지? 근데 자꾸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야, 알겠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완벽하지 않아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 자극은 바꾸려고 해. 나는 바뀌지 않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시스템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자극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 반응이 되는 거지, 반응. 그래서 항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은 서로 상반된 힘인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내가 밥을 굶어. 자극이지. 그래서 뭐가 되게 돼? 혈당이 떨어져. 단식이라고 하는 자극으로 인해서 이 자극이 가지는 힘이 혈당을 낮춰.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나는 뭘 해?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이때 내 몸의 반응이 당신 생합성을 촉진시켜. 당신 생합성이 촉진되어 가지고 혈당을 높여. 물리하고 생물하고의 차이점이 이 수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생물이야겠지. 이해가 됐어? 그잖아. 내가 밥 굶어. 혈당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켜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 뭘 해? 조사하지 않아? 만약에 그냥 정해진 룰대로 간다라면 간호사가 뭐만 물으면 돼? 당신 마지막 식사 언제 했어요? 물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몇 시간 지났네? 혈당이 얼마이겠네?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계산 안 하잖아. 뭘 하지? 검사하잖아.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말 이제 감이 왔어? 근데 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 그지? 우리는 계산하고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계산해서 알 수 없는 것인데. 물리는 단순하잖아. 힘을 주잖아. 얘가 힘이 얼마, 얘는 힘이 얼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안 돼 알겠지. 근데 왜 수학을 왜 하고 있냐고. 내 말이 감이 왔어?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어떻게 될까? 혈당을 높이려고 노력해. 그게 끝이야 알겠지? 그 다음 상황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지. 아, 내가 여기 당신 생합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지. 스스로 생각하면 되지. 어떤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이 힘이 더 강한 애가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아? 너무 쉽잖아. 이 힘이 강하잖아. 왜 강한데?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지. 그지? 이제 좀 감이 왔어? 이게 안 되면 생리하기 그래서 힘든 거야, 알겠지? 이것만 되면 너무 쉬워. 그냥 결과 보고 얘기하면 돼. 결과 보고 나는 힘이 어떤 힘인지를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어떤 자극이 주어졌다. 이 자극 때문에 어떤 힘이 작동할 것이다. 이 정도 추론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것에 대한 반한 힘 만들 것이다. 그게 끝인 것이지. 그 다음 내 몸 상태는 지켜봐야 한다가 된 것이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 어떤 문제를 봐도 다 마찬가지. 결과를 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좀 감이 왔어? 응.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제 수업은 재미없어요. 이제까지 했던 생각이 자기만의 고집을 부리게 되면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이 하는 건데 뭔 재미가 있겠어. 그리고 뭐 미처 몰랐던 얘기 내가 얼만큼 해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4년간 공부했는데 뭐 안 배운 게 뭐가 있겠어. 다 배웠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는 들을 때 생각을 좀 달리 해봐봐. 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하네? 아, 나는 미처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네? 알겠지? 그리고 필요한 단어에 대한 것은 무조건 외우자.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생물은 물리는 수학적인 것이라면 생물은 관찰학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은 개념을 모르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 1-5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또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신호분자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신호분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적세포이다. 그지? 그래서 신호분자는 어디에만 결합한다.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에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지? 그림 1-6은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산피가 함몰이 되게 되면 이 함몰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통 주세포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주된 분비세포가 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 세포들도 분비세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자의 외분비선의 경우에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이자 효소가 분비가 되게 되고 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뭐지? NaHCO3가 분비가 되게 되지. 그지? 보통 이제 관세포들이 생긴 형태가 이 술잔처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잔세포 들어본 적 있어? 배상세포. 배자가 1배, 2배, 3배 할 때 그 술잔 배잖아, 배. 배상. 술잔처럼 생겼다 했어. 이렇게 이제 함몰되게 되면 이들 세포들과 연결세포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이 연결세포들이 이제 관을 형성한다 해서 관세포라는 것입니다. 이 덕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분비선이 됩니다. 특징은 이들은 물질을 생성해서 체외로 분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포가 함몰되게 되면 연결세포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연결세포들이 제거되어 버리니까 여기는 얘는 이 세포에서 기원된 세포들이고 여기는 전부 중배엽의 결합 조직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섬세포라는 것입니다. 섬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겠어? 여기 기원이 다른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얘를 섬이라는 것이 육지가 물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섬이라는 것이잖아. 이제 이해가 되겠지? 내분비선에서 이제 섬에 대한 것은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지. 이자섬이라 하지 않아? 혹은 랑게란스 섬, 그지? 최장도, 섬 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섬세포들이 되게 되면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내분비선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각자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페이지에 또 하나가 내가 책을 읽어볼 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 또 그 분류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안 됩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류는 자의적이다. 분류는 과학이 아닙니다. 알겠지? 분류는 자의적이라고. 내가 친구 철수 집에 놀러 갔어. 갔는데 책장에 책이 꽂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는 가나다로 배열하는데 이놈은 연도별로 배열했네. 뭘 찾고 싶어도 못 찾겠는 거지. 따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왜? 철수의 책장이지 내 책장이 아니잖아. 되겠지 이제. 그럼 그 상황에서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가나다로 배열하니까 쉬운데 얘는 연도별로 배열을 했네. 이거지. 그게 끝이지. 이게 다 되고 야, 왜 연도별로 배열했어? 나는 가나다로 배열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건 내 마누라한테 한 얘기지. 내 마누라가 내 대신 배열해줘야 되니까. 나는 가나다 좋아해. 그래서 너 가나다로 배열해줘. 이거잖아. 내 말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발 분류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지 분류가 절대적인 거 아니야. 알겠지? 이 책에서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저 책에서는 저렇게 분류가 되었어. 뭐가 맞냐? 무엇이 맞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 알겠지. 예를 들게 되면 생화학책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티로신이 방향족 알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생화학책 보니까 얘가 극성 알기를 가지는 극성 알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어느 것이 맞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지. 너무너무 무식한 질문인 것이고. 이해가 됐어? 네? 또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얘는 하이드록실 아미노산 아니야? 얘는 방향족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드록실 아미노산이고 또한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친수성이고 극성이고 되겠지 이제. 내 말 이해가 됐어? 이게 분류. 분류는 그래서 분류는 과학이 아니야. 알겠지? 감이 왔어? 제발 무엇인가 분류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이래야만 돼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신호분자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할 때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더라 인 거지. 되겠지? 다음 8페이지에 페로몬에 대한 것은 각자가 참고하면 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화학적 성분은 성분인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호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친수성 신호분자라고 하게 되면 개념에 대한 것은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보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만약에 이 단어에 대해서 첫날이니까 내가 좀 오리엔테이션 길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 얻어가게 되면 그럼 이 시간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알겠지? 자, 이 개념에 대해서 독자의 생각이 중요하면 그건 국어잖아. 문학이고. 그렇지? 언어잖아. 그럼 생물학과가 왜 이과에 있어야 돼? 문과대에 가야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됐어? 아,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문과대에 가야 되지. 왜 우리가 이과대에 있냐고. 자연대에 왜 있냐고. 그 말은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생물은 과학인 거야. 왜? 개념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문학은 정해지지 않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읽을 때마다 감이 달라지지. 그게 문학인 거야, 알겠지? 문학. 그래서 문학은 저자도 중요한데 누구도 중요한 거야? 독자도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문학은 저자가 독자가 지 시를 읽고 지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터치 안 하잖아. 왜? 문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든지 간에 그건 독자의 생각인 거지. 그게 문학이라고, 문학. 알겠지? 우리는 저자는 절대 독자를 배려하지 않아. 배려해서는 안 돼, 알겠지? 왜? 배려하면 과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배려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배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독자야, 저자야? 독자지, 그치?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저자는 우리를 배려하면 안 돼. 그럼 과학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왜 배려를 해달라고 그렇게 응석을 부려? 내 말이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를 쓰는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읽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읽었다. 아무 의미 없어, 알겠지? 나는 이렇게 읽었다. 그건 국어시간가 해야 알겠지? 나는 이 책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지. 그건 국어시간 한 일이고 여기는 생물. 되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친수성 신호분자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모든 친수성이면 이래야 돼. 그게 아니고 이 친수성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뭘 것 같아? 기본할 때 뭐라 그랬지? 세포막을 잘 통과 못해. 그게 친수성이 가지는 뜻이야. 하나 화학 시간 배울 때 친수성은 물에 녹는다고 배웠는데 그게 뭐지? 지 생각. 그게 지 생각이라고. 그게 지 생각. 아, 나는 화학 시간 이렇게 배웠는데 그 지 생각이라고, 지 생각. 내가 지금 뭐를 바로 잡아주는지 이해가 됐어? 그럼 지가 노력 안 하고 지가 책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는 지가 알고 있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내 생각, 내 생각. 나는 친수성 단어 이렇게만 쓰고 싶어. 그건 지 생각. 자,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근데 생물이 너무 이제 이 재밌는 것이 언어는 아닌데 언어적인 습성을 가져. 우리가 단어를 쓸 때 빗대서 많이 하지 않아? 비유도 하고 언유도 하고 어연화도 시키지. 그게 또 생물이야. 근데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저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지. 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이제 좀 감이 왔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아,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뭔 소용이냐고,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그건 화학은 화학이고 물리는 물리고 생물은 생물이고. 감이 왔어? 응. 나는 대기압 760으로 배웠는데 왜 책은 여기일까요? 그래 놓고 지는 혈압 얼마냐 그러면 아, 나 120인데 그래. 880인데라고 하지 않고 지는 지가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는 거지, 결국. 그냥 아는 거 끄집내고 싶은 거지, 그냥. 아니야? 병원에서 물어. 당신 혈압 얼마냐고. 아, 보통 재니까 한 80에서 120 나오는 것 같다고. 라고 얘기하잖아.
840에서 88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안 하잖아. 그래 놓고 대기압이 0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쁜 거지. 감이 왔어? 760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일 뿐이야. 과학 선생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과학 선생이 아닌 거지. 얘는 진리가 아니지. 뭐지? 약속이지, 약속. 어떻게 1 더하기 1이 2야? 그치?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과학 선생 하면 안 돼, 알겠지? 과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가 안 정했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안 정했잖아. 안 정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잖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과학이라고. 자, 물 한 방울 더하면 몇 방울 돼? 한 방울. 1 더하기 1은 1인데? 그잖아. 내 말에 논리적인 문제점 지적해봐. 없잖아. 나는 한 방울이라 했는데 단위를 방울로 썼는데 거기다가 부피 뭐 리터든 ml이든 대입하지 말고 알겠지. 나는 한 방울 그랬어. 한 방울. 물 한 방울 섞어서 몇 방울 돼? 한 방울이잖아. 1 더하기 1은 뭐지? 1이잖아. 되겠지? 이제 감이 왔어? 응.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알겠지? 응.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겉도는 거야. 계속 겉돌아. 알면 알수록 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갔어.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일단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 저자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저자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니까 뭘 하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우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면 길 가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 제가 이 개념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인 거지. 감이 왔어? 내가 처음 친구를 만나갔어.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오늘 만나는 순간 친구가 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들을 때 얘가 뭔가 얘기를 잔뜩 할 때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돼? 그렇지 않아? 이해 안 되지 않아?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곡해도 하고 오해도 하는 거지. 근데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이렇구나 인 거지. 그래서 얘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인 거지. 어떨 때? 많이 만났어. 내가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리고 많이 만나니까. 제발 책에 마음 좀 열어. 귀를 기울여. 그리고 많이 만나.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 안 된다고 투정해. 알겠지? 내가 마음도 다 열었어. 수백 번 만났어. 근데 나는 도저히 생물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절대 선생님 하지 마. 알겠지? 다른 거 하면 돼. 좀 감이 왔어? 우리가 해야 될 것. 알겠지? 먼저 책을 볼 때 내 마음부터 먼저 열어. 마음은 닫아놓고 매일 만나면 뭘 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주 만나. 계속 만나. 그럼 이해돼. 알겠지? 여기에서는 친수성이라는 글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제발 글자에 집착하지 마. 알겠지? 글자에 제발 집착하지 마. 정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친수성 신호분자에서 친수성은 얘는 물과 친하다는 뜻이 아니고 알겠는 화학적 의미 친수성 분자에 대한 뜻이고 얘는 친수성 신호분자 알겠지? 이 친수성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너무 길잖아. 그래서 뭐를 쓰는 거야? 줄여서 개념을 쓰는 거야. 이게 개념이 가지는 뜻, 알겠지? 되겠지, 이제. 그래서 친수성 신호분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신호분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쉽게 통과를 못해. 뭐가 필요해? 그렇지? 매개해주는 놈이 필요한 거지. 이 매개해주는 놈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자? 그렇지? 이때 수용체라 하자. 그렇지? 얘가 수용체 결합을 하면 그럼 이 수용체는 세포막에
걸쳐 있는 거지. 바깥쪽에도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안쪽에도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얘를 막 수용체로 한 거지.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 막의 수용체가 있다. 이게 끝인 거지. 되겠어? 이 개념과 관련되는 것은 막 수용체이다. 그래서 막에 있는 수용체가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고 바깥쪽 도메인이 결합하면 활성이 바뀌더라. 안쪽에서 활성이 바뀌니까 변화가 생기더라. 그게 끝인 거지. 되겠지 이제. 또 하나가 많이 어색하다. 이 세포학부터 하다가 생리학부터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리간드와 수용체는 그냥 결합하는 물질에 대해서 부여하는 이름. 알겠지? 여기 A라고 하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과 서로 결합했다. 그러면 A는 B의 리간드이다. B는 A의 리간드이다. 어떤 문장이든 다 참이다. 대신 함께 쓰니까 어색하다. 다시 해볼까? 둘 다 한 문장은 다 옳은 표현이다. 되겠지? 근데 함께 쓰니까 틀렸다가 아니고 뭐? 어색하다. 되겠지? 이제. 그래서 잘 안 쓴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것의 대조적인 것은 B는 A의 수용체이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 쓰게 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에게 이 단어를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다른 단어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이게 리간드, 리셉트에 대한 뜻입니다. 알겠지? 되겠어 이제? 마찬가지. 나는 위에 있는 문장이 싫어. 뭐라고 적으면 돼? 밑에 있는 문장 적으면 돼. 대신 이렇게 적을 때는 그러면 A는 B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리셉터이다가 되는 거지. 무조건 세포가 가지는 것이 수용체가 아니고 알겠지. 얘를 리간드로 하고 얘를 리셉터로 해도 틀린 말 아니라고 알겠지. 감이 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막 수용체가 당단백질이야. 이 당 성분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결합을 했어. 그럼 얘는 뭐라 불러주면 돼? 당 수용체야. 당 수용체 이퀄 뭐가 돼? 그렇지, 렉틴. 그래서 무조건 수용체는 얘만 수용체, 얘는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리간드와 수용체는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대신 뭐는 있다고? 유행은 있어. 이 말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생물은 언어적인 습성이 너무 다분하다고. 자, 내가 저기 노량진역이 있어. 노량진역으로 가. 내가 노량진역에 가까워지지. 근데 노량진역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지. 말하는 습관은 있지. 그지? 유행은 있잖아. 친구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가 물어 나에게. 야, 너 지금 어디냐? 지금 노량진역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 지금 이 21세기에 지동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않겠지. 지구도 태양 주위 돌고 태양도 지구 주위 돌고 아니야? 되겠어 이제? 그래서 개념은 절대적인 거 아니야, 알겠지? 개념은 절대적이다라고 해서부터 시작되니까 계속 뭐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마찬가지. 제일 이제 힘든 부분, 이 부분이지. 소수성 신호분자. 마찬가지. 여기에서 소수성. 어떤 의미겠어? 그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한다는 뜻인 것이지. 그냥 소수성이면 무조건 이래야만 돼. 그게 아니고 알겠지? 여기에서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신호분자.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니까 얘는 직접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포 내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결합하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지. 얘를 뭐라 불러주는 거야? 수용체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세포 내 수용체. 이제 이해가 됐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 정립을 했어. 이제 식물을 공부를 하는데 이 오옥신이라는 놈이 있네. 책을 보니까 이 오옥신이 여기도 결합을 하고 얘가 여기도 결합을 하네. 첫 번째 질문. 그나마 이제 내 말을 이해를 했으면 얘는 왜일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관찰 사실인 거지. 두 번째, 더 어리석은 질문.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있는데 뭐가 맞아? 둘 다 맞지. 됐어? 이게 법칙이 아니라고. 법칙이 아니라고. 법칙이 아니고 뭐지? 그치? 관찰된 것들이 보통은 이렇더라인 거지. 보통은 이렇더라. 보통은 이렇더라. 얘는 구체적인 사실. 이걸 합쳐가지고 뭔가를 자꾸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자고 알겠지? 좀 감이 왔어?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이 아니고 알겠지? 그냥 생물은 모델화. 알겠지? 생물은 모델화. 너무 현상들이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얘를 모델로 쓰면 좋겠다. 얘를 모델로 쓰는 것이. 모델은 모델일 뿐이지. 그지? 모델이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매일 전화하는 거 아니야? TV 보니까 옷이 너무 이쁘네? 전화하잖아. 우리 마누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지는 모델이 아닌데 매일 전화를 해. 와가지고 투덜대. 안 이쁘다고. 지가 모델이 아니니까 안 이쁜 거지. 모델은 모델. 알겠지? 나는 나. 그렇지 않아? 맞지? 이해가 됐어? 모델. 잊어버리지 마. 모델은 모델. 나는 나. 모델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 선전하는 놈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모델을 보여주고 봐. 네가 입어도 이쁠 거야. 인 거지. 그렇잖아. 우리는 뭐를 망각하게 만들어? 모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니들도 입으면 이뻐 보일 거야. 인 거지. 되겠어? 생물을 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알겠지? 걔는 모델이니까 이쁜 거야. 알겠지? 나는 모델이 아니잖아. 나 걔네들 입는 거 아무리 걸쳐봐도 안 멋있더라고. 좀 이제 감이 왔어? 또 하나. 생물은 보편성. 생물은 보편성. 즉 생물은 다양성이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것을 분류하게서 배우고 싶은데 홀로타입 배울 때 안 배워? 그지? 종에 대한 분포 다양하다. 근데 이름은 줘야 되겠다. 주려니까 실체가 필요하다. 그럼 그 실체는 어떻게 정해? 그렇지? 가장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이게 이제 모델에 대한 개념. 홀로타입인 거지. 하나.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기준될 수 있는 것. 되겠지? 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것과 비슷한 놈이 이 종인 거지. 비슷한 놈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것이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 근데 꼭 질문하면 뭘 가지고 질문해? 이거 가지고 질문한 거지, 이거 가지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아는 게 독이 되는 거지, 항상. 감이 왔어? 아닌 게 독이 되는, 아는 게 독이 되는 거지. 차라리 얘가 이거 몰랐으면, 책 안 봤으면 그냥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그렇지? 46개. 우리 옆집에 철수가 클라인펠트야. 그럼 걔는 사람 아니야? 근데 아무도 사람의 염색체는 45개이거나 46개이거나 47개이거나 48개이거나 49개이거나 50개이다 라고 얘기 안 하지. 근데 거기서는 왜 얘기를 안 해? 거기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그건 안 꼬집냐고. 46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거기서는 반박 안 하냐고. 근데 왜 또 다른 곳에서 반박을 해? 웃기지 않아? 그지? 그때 심리적인 배경은 뭔 줄 알아?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트는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굳이 부각시킬 필요 없거든. 내가 이 사실을 배웠거든.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너는 이거 모르지? 난 이거 알고 있다. 그 무의식 속에 잠자는 그것 없어야 알겠지.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돼. 드러내지 마. 자랑하려고 하지 마. 지식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굳이 이거 가지고 이거 반박하지 말자. 생물은 뭐라고? 모델. 또 하나는 뭐? 보편성.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생물은 모델. 그리고 보편성. 여기는 뭐? 보편성. 보통은 이렇더라. 그래서 소성인데 에이코사노이드 소성인데 왜 막의 수용체가 있어요? 난 몰라. 그잖아. 되겠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소성이면 세포막 쉽게 통과하는데 그래서 단순 확산을 통해 소장을 통해 통과하는데 콜레스테롤 왜 수송체가 왜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 과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뭔지? 그지? 포도당은 들어올 때 포도당은 이게 나트륨 의존적 능농수송인데 과당은 왜 촉진 확산일까요? 몰라. 그치? 그럼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잖아. 관찰해 보니까 포도당은 SGLT1을 통해 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고? 솔트, 글루코즈. 그지? 그리고 수송체라는 뜻이야. 얘를 통해 가지고 나트륨 의존적 능농수송해. 근데 과당은 글루트5를 통해 들어와. 왜 얘는 글루트5일까요? 그건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단지 관찰 사실. 또 하나, 그럼 이제 소장의 정단막에 글루트5가 있어. 근데 글루코즈도 분명히 통과하니까 이름은 뭐라고 지었겠어? 글루코즈 운반체라 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는 통과하지 않을까요? 인 거지. 그건 그렇게 따지는 그 자체가 계속 혼자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포도당은 이미 SGLT1이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능동 수송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농도가 이미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글루트5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 그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냥 글루트5를 이용하면 되는데 SGLT1을 왜 만들었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건 신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또한 그것은 우리가 토론할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제 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될지 감이 잡혔어?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이 친수성 그러면 무조건 막수용체를 통한 신호 전달이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배웠고 소수성이면 무조건 얘는 세포 질 수용체 결합을 해서 핵으로 가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킨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겠지? 지금은 그건 의미 없는 것이지.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수용체가 막에 있느냐, 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느냐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이들의 수용체에 대한 신호 전달은 다 있는 것이지. 친수성이라 하더라도 효소에 대한 연쇄 반응을 이용할 수도 있고 pKa가 핵으로 가가지고 핵에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혹은 놀에피네프린이 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효소에 대한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뭘 해? 지질의 이화를 촉진시켜. 그치?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를 촉진시켜. 근데 얘가 핵으로 가, pKa가. 핵에서 뭘 해? UCP1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게 돼. UCP1이 발현이 되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와서 열 생성을 촉진시키게 돼. 이제 이해가 되겠지? 또한 마찬가지 알도스테론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 그지? 알도스테론이 원위세뇨관 상피세포를 자극을 해. 그러면 얘가 핵으로 가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합성이 촉진되게 돼. 근데 그보다 앞서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켜. 그래서 알도스테론 처리되지 말자. 나트륨과 염소이온에 대한 제흡수는 빨라지게 돼. 칼륨의 분비는 촉진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를 획일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얘가 저러니까 얘는 이래야만 돼 라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 그냥 얘는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거. 자꾸 연습을 해. 아, 쟤는 이렇구나 인 거지. 뭔가를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지. 단편적인 조각들을 먼저 모아. 알겠지? 계속 그대로만 모아. 그대로만. 뭔가를 변형시키려고 하지 말고 트랜스퍼 하려고 하지 말고. 생물을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만의 트랜스퍼가 있어요. 그대로 못 집어넣고 계속 변형을 시켜. 자기만의 언어로 변형을 시켜. 그러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게 돼. 교정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 알겠지? 8페이지부터는 조금만 이따 합시다. 쉬었다 하자.